원래는 더 오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오고 계신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선 시간이 돼서 시작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에는 우선은 자유학년제 폐지 이후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단순히 제도가 바뀌었다가 아니라 아이들이 학습하는 그 리듬이나 평가 구조 그리고 나아가서 입시 체제 전체가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 속에 지금 중심에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친구들까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시작해야 되고 또 왜 입시 체제의 학원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그 중에서도 왜 대세 영어학원이 답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시스템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명회를 맡게 된 저는 대세 영어학원에서 전반적인 커리큘럼과 내신 대비 시스템의 총괄을 맡고 있는 채림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제가 강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세미나나 컨퍼런스에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갈 때마다 항상 느꼈던 게 내가 뭘 얻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좀 그렇다 보니까 집중도 안 된다 이런 기분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작할 때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머님들께서 꼭 얻어가셨으면 하는 3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 자유학년제 폐지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가? 또 두 번째, 이 변화 속에서 우리 아이가 놓치기 쉬운 리스크는 무엇이고 또 그에 대한 대비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으로 대세 영어가 왜 답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왜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한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가시면 됩니다. 우선 대세 영어학원에서는 단순히 성적 향상이 아니라 아이가 이해하고 또 성장하고 공부를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우선 자유학년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유학년제는 아이들에게 탐색과 또 쉼의 시간을 주려는 제도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학습 공백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이 제도가 전면적으로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즉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아이들은 바로 내신 경제 체제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1학년은 적응기, 2학년부터 시작하자 이런 전략이 이제 더 이상은 통하지 않게 된 거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가 입시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전국적으로 시작된 이 자유학년제가 처음 도입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폐지가 되고 또 일부는 자유학기제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마저도 현장에서는 실효성의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폐지가 될지 아무도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교육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건 아이들에게 더 효과적인 학습법을 찾아가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런 빠른 변화 속에서 아이들은 대비하고 적응할 시간이 점점 부족해진다 이런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중심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탄탄한 기초 학습력이 정말 이제 중요해진 시점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변화한 게 이제 수행평가 방식이에요. 이제 이전에는 어머니들께서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수행평가는 대비해 주시나요? 수행평가 비중이 높아졌다고 들었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이게 단순히 비중이 높아진 수준이 아니라 수행평가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제 이전에는 주제를 미리 받아서 집이나 학원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수업 시간 안에 즉석적으로 친구들이 주제를 제시를 받고 그에 대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글쓰기를 하거나 발표를 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기초력이 정말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 학원에서 영작 수업을 하고 있는 샘플을 우선은 보여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제를 우선 제시를 해주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 친구들이 직접 초안을 작성해보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글을 작성을 해봅니다.
이 글을 1차적으로 작성해보면 친구들이 문법 문제를 정말 잘 풀고 단어를 알고 있어도 막상 글을 쓰라고 했을 때 잘 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연습들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친구들이 직접 써본 후에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또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있을 거라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친구들이 학교에서 실제로 수행평가를 볼 때에도 훨씬 더 자연스럽고 본인의 실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대세영어학원에서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변화된 평가 방식을 가장 먼저 체험하고 익힐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이제 어머님들께서 상담을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학원과 입시학원의 차이가 무엇이냐? 또 영어를 재밌게 배우려면 어학원에서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맞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저도 어머님들께서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일단 영어 학원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어학원과 입시학원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또 저 역시 어학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크게 공감을 해요. 어학원은 영어를 모국어처럼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발음이나 어순 감각 그리고 영어 친숙도에 굉장히 높은 기여를 하는 학습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친구들이 초등 고학년, 중등으로 올라가면서는 단순히 흥미 중심 학습으로는 이게 실력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친구들 어학원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다가 우리 학원으로 이제 옮기게 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영어가 재밌었는데 이제 재미가 없어졌어요. 혹은 문제를 풀긴 하는데 왜 답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지문을 읽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친구들이 실제로 많이 합니다. 이런 친구들의 공통점은 사실 영어가 어려워지거나 싫어진 게 아니라 이제는 이해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이제 감각만으로도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법이나 논리 그리고 사고력이 뒷받침이 돼야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전환 시기를 반드시 놓치지 않게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학원이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학원이 감각을 기르는 곳이라면 입시학원은 언어의 구조와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이제 재미로 시작한 영어를 사고력으로 이어주는 시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의 평가 체제가 또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평가 체제가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문법적인 근거와 논리적인 사고를 요하는 평가 체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등 이후의 영어부터는 느끼는 영어가 아니라 이제 영어로 생각하고 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대세 영어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선 제가 첫 번째로 가장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세 영어만큼 관리해주는 곳은 사실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종종 이제 말씀하실 때 입시학원은 그냥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세요. 맞아요, 어머니. 이제 좋은 학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좋은 선생님들도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학원을 보내야 하는가를 선택할 때는 우리 아이와의 합이 잘 맞는가 또 그리고 학원이 얼마나 세밀하게 관리를 하는가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서 이제 선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특히 친구들이 중학생 시기에 사춘기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집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 시기가 점점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항상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우리 아이 잘하고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가장 답답해 하세요. 집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대세 영어에서는 이 부분을 명쾌하게 이제 해결을 해드립니다. 자, 우선은 반별로 수업 공지, 그리고 숙제, 클리닉 일정이나 실시간 피드백, 그리고 매일매일의 단어 시험 결과까지 카카오톡방을 통해서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우선 여기 보시면은 저희 그 카톡방에 나가는 일주일치 진도 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뭐 문법이나 독해, 어휘, 듣기 진도가 어떻게 되고 또 숙제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월요일마다 모든 반에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가장 만족을 하시는 부분이 단어 시험 결과를 그때그때 받아보실 수 있는 점이에요. 사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다른 학원 강사님들이랑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네, 제가 이제 항상 고집하는 건 선생님이 힘들면 아이들과 어머님이 만족을 한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때그때 아이들의 실력을 받아보실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특히 단어는 영어의 기본이자 기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매번 투명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부분이라고 자신있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아이의 학습법이 전환되는 시기인데요. 자, 대세 영어는 아이가 감각으로 느끼는 영어에서 또 사고로 이해하는 영어로 이제 전환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이 순간을 체계적으로 돕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커리큘럼이 일반적인 입시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문법, 독해, 어휘를 중점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과목을 독립적으로 배우기는 하지만 이 과목들이 또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즉 단순하게 이 세 과목을 병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 하나의 논리사고 흐름 속에서 맞물려 갈 수 있는 통합형 학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여기 보시면 저희 문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문법은요, 어머니, 저는 친구들한테 문제 풀 때 해석을 하지 말아라고 해요. 왜냐면 문법은 감으로 풀어서 절대 안 되거든요. 문법은 그 규칙을 찾아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말고 또 정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정답과 오답을 구별할 수 있게끔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법 탐정 프로그램이 바로 그 과정을 함께 이제 훈련할 수 있는 과정인데 문제를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선지별로 근거를 찾아내는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각각 문항을 볼 때 왜 이 선택지는 틀렸고 왜 이 선택지는 문법적으로 답이 될 수 있는가 그 근거를 찾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학생들이 감으로 푸는 학생이었다면 이제는 출제자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은 문법 실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지문 해석력 그리고 어법 선택까지도 실력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한번 보여드리면 문제의 1번부터 5번까지 왜 답이 될 수 있는지 근거를 직접 적어보는 거고 선생님들이 모든 문제를 하진 않아요. 중요한 문제를 선생님들이 이제 찝어주면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작성하고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이제 봐주십니다. 근거가 정확하게 맞았는지 혹은 틀렸는지 봐주시면서 1대1 피드백이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독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많은 아이들이 해석은 잘 하지만 이 글이 주장하는 바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문장을 번역을 할 수는 있지만 글의 전체적인 논리 흐름이나 중심사고를 스스로 정리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개선을 이제 또 해야 하니까 대세영어에서는 교사회의를 거쳐서 대구독 시스템, 즉 로직 플로우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로직 플로우 훈련은 글의 전개를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글의 논리적인 연결이나 전환, 그리고 결론 구조를 스스로 시각화할 수 있게 만드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친구들이 논리 구조를 직접 재구성해보고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힘을 기릅니다. 저희 독해 수업한 거 우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올해 친구들 5학년이었던 친구가 직접 필기를 한 교재인데요. 보시면 저희 교재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요렇게
왼쪽에 나와 있는 지문과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지문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냐면 왼쪽에 친구들이 숙제를 하면서 직접 해석도 한번 해보고 또 구조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직접 필기를 해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본인이 직접 쓴 필기와 선생님이 한 필기를 비교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물론 이 교재는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자체 교재고요. 시중 교재랑 자체 교재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시중 교재를 하면서도 저희가 부교재를 만들어서 친구들이 직접 해석과 분석을 해볼 수 있게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번 복습 숙제로 로직 플로우가 이제 방금 이야기 드린 로직 플로우가 숙제로 나가는데 친구들이 직접 그 글의 주제와 주제를 한글과 영어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안에서 지문 안에서 중요했던 문법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도 해보고 또 마지막으로 그 글의 구조에 대해서 글의 전개에 대해서 서론, 결론, 본론이 됐든 아니면 마인드맵이 됐든 그림이 됐든 친구들이 직접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머니들께서 근데 우리 아이는 남학생이어서요. 혹시 남학생이 필기한 건 없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남학생들이 필기를 한 건데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 강조하는 게 글씨 예쁘게 써라.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나중에 학교 시험 봤을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학교 시험에서는 선생님 맞게 해줄 수 있다.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절대 이거 맞았다고 하지 않는다. 그럼 너가 알고서 감점이 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제 싫은데 소리 하다가도 점점 이제 고쳐 나가요. 그러면서 남학생들도 필기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친구는 로직 플로우 정리를 할 때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는 친구예요. 이땐 이렇게 대충 그리기도 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교재를 보면 정말 예쁘게 잘 정리를 해두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도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거의 모든 문장을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 내용들만 요점을 확실하게 파악한 로직 플로우를 만들어 와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어휘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어휘 시험을 볼 때 단순히 스펠링이나 의미 시험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요. 예문 중심으로 학습을 합니다. 아이가 단어를 문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또 실제 문장에 적용하면서 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친구들이 뭐 한국어도 써보고 영어도 스펠링도 써보고 일반적인 영어학원에서 하는 시험지와 같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친구들이 그때 외웠었던 영어 단어를 문장 속에다가 집어넣는 예문 테스트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단어를 단순하게 외우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어휘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돕습니다. 또한 대세영어학원에서는 아이들의 학습 과정 속에서 꾸준함이 곧 성취로 이어진다라는 즐거움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동기부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건데 저희가 항상 이제 단어 시험 보고 나면 100점짜리 이제 시험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 시험지 5장을 모아오면 여기 있는 이 뽑기 2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거 정말 좋아해서 항상 이제 100점짜리 시험지는 모아왔다가 쉬는 시간만 되면 달려와요. 여기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뽑아도 보면서 저희가 또 1등은 치킨 기프티콘, 2등은 햄버거 기프티콘, 또 3등부터 5등은 학원에서 바로 줄 수 있는 간식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동기부여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또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건 하는 시스템인데 친구들 필기 예쁘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서 필기왕이라는 시스템을 또 도입을 했어요. 친구들이 직접 이제 내가 이거 필기 열심히 했다 싶은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카카오톡방에다 전송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또 인쇄해서 학생들이 직접
직접 투표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투표 결과에 따라서 친구들이 상품을 받아가기도 하고 이런 동기부여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마지막은 내신할 때 하는 장학 제도예요. 친구들 뭐 100점을 맞아왔다던가 또 친구들 사실은 원래 실력이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적 우수자뿐만 아니라 향상자에게도 내신 장학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한 가지 자랑을 하고 싶은 게 물론 100점인 친구들도 너무 많고 뿌듯하지만 다른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온 친구 혹은 혼자서 공부를 하다 온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중에 이번에 30점 향상 혹은 50점 향상이 된 친구까지도 있어서 20점대에서 이번에 7, 80점대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성장을 또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등에서는 메리트가 아마 크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가서 내신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학원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내신 대비인데요. 우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자체적인 교재를 제작을 해서 나가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문법 내용들까지도 한 번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사실 시중 교재 좋은 거 맞습니다. 맞지만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우리 학교에 맞춰서 학생들에게 어떤 게 필요한지는 그 학원 선생님들이 실제로 이제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사실 시간도 정말 오래 걸립니다. 시간 정말 오래 걸리지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재를 제작해서 나가고요. 또 클리닉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원래 없었다가 최근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된 제도인데 하위권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집에 가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저도 이해합니다. 집 가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침대 보이니까 눕고 싶고 핸드폰 보이니까 또 놀고 싶고 하는 마음 저도 이해하기 때문에 클리닉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집에서 학습해야 하는 기본적인 문장 암기라던가 복습 같은 것들도 학원에서 체계적으로 가급적 모든 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저희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이 부분입니다. 어머님들 자리에 보시면 이 모의고사 하나씩 샘플로 올려놨어요. 학교 기출들을 활용해서 만든 모의고사고 또 지축중학교 시험에 맞춰서 저희가 학원 선생님들이 직접 변형을 하는 시험입니다. 총 10회의 모의고사를 직접 친구들이 풀어보고요. 이렇게 풀면서 친구들이 실제로 나한테 너무 많이 도움이 됐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해줘요. 여기 있는 이 후기 한번 보여드리면 우선 이건 저희가 모의고사 푸는 건 재원생들 대상으로 주말에 보강을 실시하거든요. 주말에 무료 보강이 진행이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성적표도 카카오톡으로 전송이 됩니다. 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이번에 같이 내신 대비를 했던 친구의 실제 후기예요. 여기 보시면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틀렸던 문제에 대한 해설을 똑같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 혹은 많이 틀렸었던 문제가 출제돼서 그 문제를 정확히 알고 푼 것이 뿌듯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너무 고마웠는데 친구들이 단순히 정답을 맞았다고 좋다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어서 알고 풀어서 뿌듯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 직접 알 수 있게끔 내가 모르고 푸는 게 아니라 알고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실제 시험 직전에 나갔었던 카톡이에요. 저희가 수업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중심적인 중점이 되는 중요한 수업들은 반드시 영상을 찍어 놓고 친구들이 집에서든 아니면 버스에서든 언제든 원할 때 복습을 할 수 있게끔 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샘플을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항상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친구들
친구들에게 공유를 하고요. 이거 한 가지 내신 대비 했던 걸로 보여드릴게요. 친구들이 사실 학원에서 컨디션에 따라서 집중이 제대로 안 될 수 있고 가끔 가다 보면 뭐 졸릴 수도 있고 저희도 다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영상 강의로 이렇게 한 번 더 제공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 강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머니들께서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다. 특히나 친구들이 내신 대비에 대한 중점적인 학습은 내신 대비 초반에 전부 진행이 완료가 되고 후반부 들어서서는 저희가 보통 문제풀이 그리고 해설 위주로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 앞부분에 수업 들었었던 거 이제 뒤에 가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런 영상들 한 번씩 다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영상 강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거는 모의고사 주말마다 푼다고 했잖아요. 이제 선생님들끼리 돌아가면서 모의고사 해설 영상도 전부 촬영을 해둡니다. 그래서 친구들 모의고사 시험지를 이제 집에 가지고 가는데 그런 시험지들도 집에서 한번 다시 복습하면서 이건 맞았었는데 내가 정확하게 푼 게 맞나? 혹은 내가 틀렸었던 건데 해설을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 싶을 때에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고요. 또 이것도 어머니들께서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데 저희가 시험 끝난 뒤에 나가는 해설지입니다. 시험을 봤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친구들이 많이 틀렸었던 유형의 문제들을 저희가 추합을 하고요. 그 문제의 해설을 그때그때 바로 카톡에다가 올려주면서 친구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원의 교육 철학은 단순합니다. 잘하면 재밌다. 그래서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못해서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이해를 하고 성취를 하려면 공부는 더 이상 성취를 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세 영어학원에서는 아이들의 이해의 즐거움을 자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공부가 힘든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제도는 계속해서 변화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초가 단단한 학생은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불안한 시기가 아니라 아이의 학습 방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어머니들께 오늘의 이제 이 설명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잠시만요.